네, 미 국무부가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파병 북한군의 전투 사실을 공식 확인한 데 이어 이제 관심은요, 파병된 북한군이 어떻게 싸울지, 즉 어떤 미래를 맞이할지로 쏠리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군이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며 해체된 러시아 용병 기업이죠, 바그너 그룹의 전철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을 짚어보기 전에 오늘 퀴즈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퀴즈 띄워주시죠. 네, 바이든은 프리고진에게 땡땡을 조심하라고 했다. 이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죠. 이 프리고진을 향해 어떤 경고를 했었는지, 또 이게 북한군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잠시 뒤 퀴즈에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쿠르스크 전장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러시아 땅이었던 쿠르스크 지역 상당 부분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고, 또 이 땅을 다시 탈환하겠다면서 러시아와 북한군이 쿠르스크 탈환전에 돌입을 한 상태죠. 러시아와 북한군 병력만 합해서 5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또 이 중 파병된 북한군이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크라이나 병력도요, 3, 4만 명 규모로 배치가 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병력만 놓고 보면 이 대규모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조한범 박사님, 여쭤보면 북한군의 공식 전투 참여가 현재는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럼 쿠르스크 전장에는 현재 병력이나 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서울시 면적보다 좀 작은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러시아 병력은 한 5만 정도 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충분하진 않아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3에서 한 4만 정도. 네. 근데 러시아 병력 중에 20%, 1만 명이 이제 폭풍군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 공격 대 방어가 충분하려면 2대1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 있으면은 러시아가 압도적인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쿠르스크는 남쪽에 남한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이 주 전선인데 거긴 소강 상태예요. 근데 저 좁은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휴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저 지역은 러시아 땅을 우크라이나가 점령하니까 네. 양쪽이 지금 사활을 걸고 저걸 내년 1월 20일 트럼프 집권 이전까지 러시아는 회복해야 되고,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는 절대로 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마 대규모 접전, 대규모 소모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어쨌든 최전선에서 전투에 참여를 시작한 게 북한군인데, 그런데 이 북한군이 투입도 되기 전에 러시아 용병 기업인 바그너 그룹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 끝이 좋지 않을 것이란 뜻인데, 왜 그런지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로 그 평행이론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를 띄워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대포밥이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 대포밥이 무슨 의미인지를 짚어보기 전에 바그너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시죠, 교수님. 이 용병 기업인데요. 사실 용병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당시에도 교정국들이 용병을 적극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병이 기업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라는 것이죠. 냉전이 끝나고 용병 기업들이 꽤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을 영어로 PMC라고 합니다. Private Military Company의 약자이고요. 이 중 우리에게도 친숙한 용병 기업이 바로 바그너 그룹입니다. 바그너라는 이름은 히틀러도 좋아했던 그 작곡가 바그너에서 따온 것이라고 하고요. 최근 바그너 그룹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이 되면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은 2014년이죠. 우크라이나 동부에 친러시아 세력이 있어요. 분리주의 세력인데 이들을 지원하려고 설립이 됐고요. 이 러시아가 개입된 전쟁에서 꾸준히 군사작전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장이었던 프리고진이 죽고 나서는 조금 활동이 많이 약화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홍평지 장님, 근데 궁금한 거는 이 러우 전쟁에서 그러면 이 바그너 그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역할을 좀 수행했었죠? 기본적으로 원래 이 바그너 그룹이라는 거는 이게 어떤 전면적인 전투를 하는 집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후방 지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특수작전 이런 어떤 아니면은 그 우방국에서 어떤 훈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좀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좀 간접적인 개입을 많이 하던 조직이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도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 뭐랄까 흔히 얘기하는 가짜 깃발 작전이라고 그러죠. 그 어떤 일종의 속임수. 그렇죠. 어떤 속임수라는 기만 작전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러시아군의 참전을 정당화한다든가 이런 구실을 했었는데 전면전이 되면서 이들의 역할이 좀 바뀝니다.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러시아가 전쟁이라고 안 해요 지금도. 네네.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금 전면 전 같으면 이제 이 러시아가 전 국민을 징집하고 대규모로 동원하고 수 있지만 이게 전쟁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면서 이 병력 동원의 어떤 상당 부분을 이 바그너라든가 기타 어떤 민간 기업들한테 좀 떠넘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러면서 그 전부터 어느 정도는 어떤 지원병을 모집하고 어떤 뭐 조직을 만들고 했던 그런 어떤 PMC로서 존재가 가장 뚜렷했던 바그너가 이거에 어떤 선두가 된 거죠. 뭐 5천 명에서 5만 명까지 이제 확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5천 명 소수정예였어요. 그 뭐라 그러나 그 그러니까 군 출신 러시아군 출신들이 퇴역하고 나서 여기로 온 이런 구조였는데 이제는 아예 그 실제적인 전투를 하기 위한 일반 병력을 대규모로 모집한 거죠. 그런데 이런 바그너가 뭐 러우 전쟁에서 설명을 해주신 걸로 보면 전면전보다는 특수전이나 아니면 특수 임무를 좀 맡았던 병력으로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첫 번째 키워드 대포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포밥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낙지로 치면 밑밥이고요. 예. 인해 전술용 희생양입니다. 그래요? 용병이 왜 필요하냐면 현대전은 자국의 군인들이 몇 명이 전사했느냐 이게 여론전에서 활용이 돼요. 근데 용병은 아무리 죽어도 전사 잘 안 쳐요. 네. 그러니까 월남전에서도 얼만큼 죽었다 이러면 심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은 밀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유인책이에요. 대포밥이 뭐냐면 용병이 나가면 대포를 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적 대포 위치가 발각이 되죠. 그럼 거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끼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아주 비극적인 부대가 용병 부대인 거죠. 그러면 지금 북한군이 폭풍군단이 파병이 되어 있는데 이 폭풍군단도 비슷한 운명에 또 처하게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거의 100%죠. 왜냐 폭풍군단은 중무장한 부대가 아니에요. 경무장으로 신속하게 산악전을 통해서 태백산맥 통해서 후방으로 들어와서 교란하는 건데 저긴 중화기가 난무하는 전면전이거든요. 그럼 경무장으로 어떻게 전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폭풍군단이 맞다면 이 북한군이 한 축을 담당하면 이쪽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이 늘어지겠죠. 그럼 이 틈을 타서 이 주력 러시아군 중무장한 주력이 뚫고 들어가겠다는 개념이니까 결국은 희생양인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바그너 그룹이 실제로 얼마나 좀 희생양이 되는지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러시아 죄수 용병들이 인간 방패로 쓰였던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언들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러시아 수용소에서 한 6년간 수감이 됐었던 톰 윌러라는 이 미국인 해병대원이 있었어요. 이제 이분께서 이제 이런 증언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 병사를 소모품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뢰가 매설된 지역에 투입해서 지뢰 제거 작업을 시킨다든지 또 외국인 병사를 이 정규군 순찰대 맨 앞에 배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까 지금 조한범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적의 총격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용병을 정말로 인간 방패로 사용했다. 이제 이런 증거이고요. 지금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 능력이 부실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 방패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봐야 할 텐데 바그너와 북한군의 평행 이론 두 번째 키워드를 한번 볼까요? 네, 쿠데타라는 키워드가 뜨는데 이 쿠데타 무슨 얘기인지 좀 관련해서 짚어보기 전에 퀴즈가 하나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바그너 수장, 이 프리고진은 푸틴의 땡땡땡으로 불렸다. 정답은 뭘까요? 땡땡땡으로 불렸다. 푸틴의 오른팔로 불렸다 아닙니까? 오른팔? 저는 러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답을 알고 계시는군요. 혹시 편집장이 답을 알고 계십니까? 요리사. 요리사 맞나요? 맞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었었죠. 이 프리고진이 원래 요식업자였어요. 이 상트베테르크 출신인데 이 케이터링 사업도 하고 뭐 식당도 많이 운영을 했다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근데 그 식당 중 하나가 푸틴이 즐겨 찾던 단골 식당이었고 그래서 푸틴과 1990년대 초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했는데 그 후에 푸틴이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덩달아서 프리고진도 승승장구했고요. 이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연회를 주관하기도 하고 푸틴이 참석하는 만찬을 도맡아서 담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기관, 뭐 군부대의 식자재를 납품했다, 뭐 독점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리고진이
2014년부터 바그너 그룹을 이끌었고 그리고 예. 푸틴의 각종 전쟁에 이 바그너 그룹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이제 이런 전쟁에서 푸틴이 실제로 푸틴의 손과 발이 됐다. 네. 프리고진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푸틴의 칼잡이, 푸틴의 요리사다. 이제 예. 이런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손과 발이었던 프리고진이 결국에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이 총부리를 결국에 러시아 지도부를 향해서 겨누었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프리고진? 그거는 이제 프리고진의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와그너 그룹이 이 전과가 좋았거든요. 예. 그럼 프리고진은 자기가 전쟁을 수행하고 전장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네. 그런데 러시아 게라시모프 참모총장이나 이쪽은 어차피 소모품이다 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프리고진은 우리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왜 보급품을 더 안 주느냐고. 네. 그다음에 게라시모프 이쪽은 러시아 정규군 쪽은 어차피 소모품인데 니네들은 의미가 없어. 예. 여기서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총구를 돌려서 모스크바까지 가려고 했다가 중단한 이유가 결국은 용병의 한계를 프리고진은 몰랐던 거죠. 네. 자기가 전쟁을 이기고 있고 자기 중심으로 러시아군을 지휘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과욕이 용병의 한계를 넘어선 과욕이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네. 그런데 어쨌든 절대 권력인 푸틴에게 이렇게 반기를 드는 세력이 등장할 거다라는 건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도 이 프리고진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전혀 없나요? 이제 예. 폭동은 뭐 그 현장에서 폭동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예. 일단 러시아 지형을 모르고요. 그다음에 기동 장비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이 푸틴하고 저항해봤자 12,000명 규모로 할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전장 상황에서 희생당하고 부당한 대우다 그러면 현장에서 지휘관들에게 러시아 지휘 체계에 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프리고처럼 저렇게 체계적인 저항은 쿠데타는 불가능하죠. 또 하나는 지금 인민군이 갔지만 예. 여기에 총정치국이라고 하는 정치군이 따라가요. 예.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합니다. 아, 그렇군요. 현장에서 직결 채용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프리고진 같은 쿠데타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아까 그래픽으로 잠깐 뜨기도 했지만 평양과의 물리적 거리도 상당하기 때문에 평양에 직접 쿠데타를 또 일으키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예. 평양 군 내에서도요. 예. 우발적인 봉기는 가능한데 예. 체계적인 쿠데타는 불가능해요. 일단 북한의 야전군은 병력 이동 권한이 없어요. 네. 김정은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인민군 총참모장도 마음대로 병력을 옮겼다가 처형당한 게 리영호 총참모장이거든요. 네. 두 번째, 총정치국이 2중, 3중 감시 체제를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상한 말만 해도 바로 발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폭동 봉기는 가능하지만 체계적인 쿠데타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어렵다 이런 분석이신 건데, 그럼 북한 당국이 사실 지금 북한 파병 소식을 안 알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프리고진 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식을 아주 짤막하게 또 보도를 했었더라고요. 그럼 북한 내부에서의 쿠데타 가능성도 아까 잠깐 짚어주셨지만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근데 소요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소요는 가능하다. 예. 대규모 전사자가 발생을 하면 부모가 알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대규모 전사자 피해가 발생을 하면 파병한 부모들이 또 동의할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일에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 인민군이 많이 갈 거거든요. 계속해서 추가 파병이. 우리도 월남전에서 32만 명이었거든요. 예.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트라우마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예. 자유를 맛봤으니까 변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바그너와 북한군의 평행에 이런 키워드가 뭐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토사구팽이라는 키워드가 뜨는군요. 이 키워드를 살펴보기 전에 김 교수님이 퀴즈 하나 더 준비해 주셨죠? 네. 바이든 네. 대통령 프리고진에게 땡땡을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조금 전에 앞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했던 퀴즈가 여기서 나왔군요. 드디어. 예. 땡땡을 조심하라고 했다. 혹시 박사님 답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좀 헷갈리네요. 암살인지 독살인지. 네, 뭘 조심하라고 했는지 뭐 감기를 조심하라고 했다 이런 거 아닐까요? 정답이 뭔가요? 음식입니다. 음식이요.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 프리고진이라면은 음식을 조심할 것이다.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요. 예. 이 독사를 좀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를 갖다 한 것입니다. 이 푸틴이 자기 정적을 이 독극물로 살해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정적 중 한 명이었던 이 알렉세이 나발니도 2020년 이 노비초크라는 이 독극물 공격을 받았고요. 2024년 감옥에서 죽었을 때도 예.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이 이 자신의 정적을 살려두지는 않는데 이 프리고진이 근데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살짝 꼬리를 내리긴 합니다. 푸틴한테 꼬리를 살짝 내리긴 했는데 하지만 푸틴이 결코 용서할 것이 아니다.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독이 있는 음식을 먹일 수 있으니까 음식을 조심해라. 이제 이런 말을 바이든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리고진 나중에 의문의 추락사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바그너 그룹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편집장님, 그 이후에 바그너 그룹은 어떻게 좀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바그너 그룹이 많이 축소가 됐죠, 확실히. 지금 바그너 그룹이 갖고 있던 병력과 장비는 기본적으로 다 러시아 국방부가 대부분 다 이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바그너 그룹은 원래도 주목적이었던 그 러시아보다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프리카라든가 중동 지역. 이 지역에서의 작전을 주로 수행하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다시 돌아갔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지금 완전히 이 우크라이나전에서의 개입이 끊어진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온 거에 가깝죠. 그리고 영향력은 당연히 엄청나게 축소가 됐고 그리고 그 사실 바그너 그룹에 속해 있다가 아직까지 그 바그너 그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 인원은 굉장히 소수고 나머지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군으로 이관이 되면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지배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푸틴으로부터 뭐 프리고진뿐만 아니라 바그너 용병들도 영향력이 축소가 됐다고 하면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적합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박사님, 이 북한 군도 나중에는 이 파병 전투를 끝내고 난 뒤에는 혹시 뭐 푸틴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신세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쟁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이제 인민군은 필요 없죠. 건설 공병대는 필요하지만 지금 불 났으니까 불을 끄려면 물 가진 사람이 최고거든요. 근데 불 끄고 나면 이제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땐 건설업자가 필요하죠. 그럼 사실은 전쟁 끝나고 나면은 북한보다는 우리가 더 필요해요. 러시아 경제 재건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어낸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지 그게 끝나고 나면 엄밀히 보면 러시아가 북한을 애지중지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바그너 용병 그룹처럼 토사구팽의 전철을 밟게 됐다 이렇게. 그럼 이제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전쟁이 오래 가면 인민군은 계속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쟁이 완전히 끝나면 인민군은 전혀 효용 가치가 없죠. 오히려 건설대로 바꿔서 쓰면 모를까. 알겠습니다. 오늘 몰랐던 이야기는요.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와 또 이 북한군의 평행 이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코너를 마무리하기 전에 지식 충전이 잘 됐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푸틴의 땡땡땡으로 불렸다. 퀴즈를 내신 김 교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이 하나, 둘, 셋 하면 맞춰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요리사. 요리사 정답을 이렇게 맞춰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가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